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입니다. 자, 미적분 16단원 이제 마지막 실력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다루는 문제 중에 일부는 과거 수능이나 고3 모의고사 문항에서 정말 최고난도 문항으로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했던 문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하나씩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16-14번은 수능에 나왔던 4점짜리 문항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좋은 문제예요. 이게 어떠냐면은 계산도 깔끔하고 그러면서 개념이 굉장히 좀 다면적으로 문제를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에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문제고요. 2008년도였나 9년도에 수능에 나왔던 좀 오래된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이런 식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2 더하기 사인 t제곱인데 이런 거야. 사인에 x제곱 같이 각이 제곱되어 있는 거는요. 적분을 해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인에 제곱 x는 적분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없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만든 다음 적분하면 되는데 각이 제곱된 형태는 적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2 더하기 사인 t제곱이라는 요 식을 적분해서 대입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적분과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다음에 두 가지 정보를 바로 뽑아낼 수가 있죠. x에 a를 대입하면은 윗끝 아래끝이 똑같으면 fa는 0이 됩니다. 식하나.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좌변이 f'x가 되는데 그 식은 2 더하기 사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게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이 제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는 거죠. 요건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일단 성립하는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식이.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함수 fx를 구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사실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석 문제 풀다 보면은 워낙 적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요상한 방법으로 치환하고 막 변형해가 적분을 하는 걸 아마 봐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과 수험생들이 좀 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적분을 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거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일단은 적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적분은 가능해. 근데 그 적분해서 우리가 알만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뜻입니다. 이걸 이제 대학 과정 가서 증명을 하거든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초등함수로 표현할 수 없다. 초등함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로고 상막함수 같은 그런 함수입니다. 초등함수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상태가 끝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f 더블 프라임 a가 루트 3a일 때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요? f의 더블 프라임 x는 2는 사라지고 이 값이 2x가 되고 코사인 x제곱이 되지요.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루트 3a니까 f의 더블 프라임 a는 2a 그 다음에 코사인 a제곱인데 얘가 루트 3a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a가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요 a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코사인 a제곱은 나누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따라서 a제곱은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랬을 때 요거 구이라는 거야. f 역함수. 그러니까 fx가 있는데 f 역함수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왜 굉장히 이상한 문제냐면은 현재 이 식을 가지고 fx 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애매하긴 하지만 fx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fx를 구해가지고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미분하는 것은 사실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fx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걸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할 것이며 이런 상태인 겁니다. 수능에 나오면 수능에. 굉장히 막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근데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역함수의 미분법은 우리가 미적분 배우기로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걸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께 말씀하신 여기 0하고 여기 들어간 이 숫자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fx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은 원래 함수 미분 역수고요. 어떻게 보냐? 그 함수가 몇 컴마 0을 지날 때 이게 이제 원래 함수의 x좌표, 이게 원래 함수의 y좌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몇 컴마 0을 지날 때인지를 찾으시고 이 몇을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몇. 아, 그렇죠.
이 함수가 a, 0을 지나는 겁니다. x, a 대입하면. 그래서 이 값이 요런 이유 때문에 a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요 1번, 2번을 갖다 교묘하게 사용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2번 형태는 f'a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sin a제곱인데 a제곱 6분의 하니까 2 더하기 sin 6분의 파이 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5가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요 분모가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5분의 1이니까 정답은 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6-16-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함수의 미분법, 미분과 적분의 관계, 뭐 이계도 함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인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4분의 파이 값을 구하는 건데 연속 왜 있습니까? 적분 가능하려면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니까 ft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1이고요. 그다음 코사인의 0부터 x ft 사인의 이 뭔가 교묘한 관계죠. 0부터 x까지 x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0부터 x고 x부터 2분의 파이니까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더하기 인테그럴 x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면 값이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아닌가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관계가 있는 가식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뭐 이걸 활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지? 뭐 이런 게 첫 번째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그럼 이제 이 아래 식을 보면서 하고 싶은 행위가 똑같죠. 양변 x 0 대입하게 되면 좌변 0이고 우변은 사인 0 0이니까 0은 0이다가 나오고 양변 미분해서 식었는 거. 하겠습니다. 양변 미분해볼게요. 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마이너스 사인 x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ft dt 더하기 코사인 x의 fx 이퀄 이 식은 또 코사인 x의 인테그럴 x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dt 그 다음에 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사인의 fx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이 f 4분의 8 대입하는 거니까 뭐 고민할 거 없이 x 4분의 8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4분의 8 대입하면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 여기도 2분의 루트 2, 여기도 2분의 루트 2니까 결국에는 4분의 8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싹 다 약분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선생님 잘 써볼게요. x 4분의 8 대입하면 무슨 마이너스가 나오면 약분 다 시킬게요. 그냥 약분 이렇게 다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다 시키겠습니다. 4분의 8을 대입한 다음에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ft dt 여기는 플러스 f 4분의 파이 이퀄 인테그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dt 마이너스 f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여기 식이 넘어가게 되면은 0부터 4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값이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4분의 파이 또 4분의 넘어가니까 2 곱하기 f의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f 4분의 파이 물어본 거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 문제에서 1이니까 나누시면은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16과 15번 같은 게 식을 딱 봤을 때는 나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앞에서 풀었던 14번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깊이는 얕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되겠어요? 네, 넘어가서 16번. 새로운 연산 체계를 정의한 문제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두 연속함수 fx, gx에 대해서 연산, 이걸 아스테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컴퓨터에 보면은 쉬프트 8인가? 맞나요? 숫자 쉬프트 8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눈꽃송이 모양의 다음과 정의한다. 그래서 fx 연산 gx는 0부터 x까지 앞에 거는 x를 t로 바꾸고 뒤에 거는 x를 x 플러스 t로 바꿔가지고 곱한 다음에 적분하되는 문제입니다.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1 연산 x제곱이니까 이 fx 자리에다 1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1을 집어넣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는 x제곱 집어넣는 거니까 얘가 뭡니까? x 더하기 t의 제곱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이 gx의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t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이거 곱하게 되면은 x 플러스 t의 제곱 dt가 됩니다. 적분을 x로 하는지 t로 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t로 하기 때문에 x는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맞나요? 뭐 전개해서 구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1 t 플러스 x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 식을 t로 미분하게 이 식을 갖다가 지금 문제에서 뭐 0에서부터 x까지인데 이 식을 t로 미분하게 되면은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이 식이 3분의 1 3분의 사라져서 x 더하기 t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2x의 세제곱, 그러니까 3분의 8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3분의 7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x에 관한 식이 남는 거죠.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fx 연산 x를 하는 거야. 이것을 만족하고 fm이 6일 때 f의 값 쓰고 하십시오. 이것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럼 그대로 쓰시고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이 앞에 건 똑같으니까 옆에는 ft가 그대로 되고요. 곱하기 x, gx에 x를 대입하면 이 값이 뭐가 되니까 x 더하기 t가 되고 dt가 되고 요 식이 5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을 푸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앞에서 또 비슷한 걸 했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식은 t에 관한 적분인데요. 이게 지금 t하고 x하고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분배 법칙합니다. 이렇게 xft, tft. 그 다음에 적분을 t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x는 무슨 취급을 하는 겁니까?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분기호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적분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곱하기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배 법칙에서 뒤에 건 그대로 냅두고요. 앞에 건 원래 xft인데 그 x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가 편리하냐? 우리가 요 식이 지금 요가 똑같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행위가 윗끝 아래끝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x에 0 대입합니다. 그럼 0, 0, 0, 0이니까 0은 0이다가 식 하나가 나오고. 그지? 그 다음 양변을 x로 미분하시면 이 식은 함수의 곱의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ft dt.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하니까 더하기 xfx.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뭐가 됩니까? 그대로 더하기 xfx. 이 식은 t만에 관한 식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x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5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식인데 그마저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걸 갖다 또 어차피 그죠? f'이라고 f의 관계를 얻고 싶은 거니까 그죠?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fx가 되고요. 얘가 뭡니까? 2xfx니까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곱해면에서 더하기 2fx 더하기 2x f'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미분하는 값은 30x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1 여기 1 대입하면 f1 더하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f1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 대입하면 값은 2f'1은 32 이렇게 되는 거죠. f'이 6이네 6 여기 10이네요 12 넘어가면 20이니까 따라서 f1은 3분의 20. 그래서 15, 16번은 사실 식이만 굉장히 복잡한 거에 비해서 알고 나면은 굉장히 뭐 할만한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형 문제들은 보통 사고를 많이 하고요. 비수능 뭐 내신이라거나 선행이라거나 그런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좀 복잡하고 이런 것이 좀 다면적인 문제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5번 문제랑의 차이를 14번 문제랑의 차이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레전드급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레전드급 문제. 16-17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2017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봤던 최고난도 이과 30번 문제.
그 문항이 살짝 바뀐 형태인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요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고3 이과 모의고사에 나와서 이과 수험생을 다 작살났던 문제입니다. 뭐 오답률이 97%였던가 막 이랬던 수준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다른 뭐 앞에 14번 그래도 풀었어, 15번은 뭐 풀만했어, 16번도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17번을 푸는데 모르겠어 이러면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가 클래스가 달라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요렇게럼 생겼어요. fx가 깔끔하게 나와 있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gx가 fx를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적분한식인 거예요. 그러면 1호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이 첫 번째 윗끝 아래끝 똑같게 되면 값이 g의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양변 미분하게 된 값은 g 프라임 x가 f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이거 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통째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적분을 하고 싶지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gx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gx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할 수가 없냐고 물어보시면 ln x 4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땐 적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적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깔짝깔짝 해보다 보면은 어쨌든 gx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의 출제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gx는 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질문이 뭐냐?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일 때 라는 말을 보니까 함수 gx 어쨌든 그려야 돼요. gx의 그래프가 y는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만이 y는 gx가 x축과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표현 뭡니까? 그래서 그 gx를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fx 적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식도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fx가 나와 있어요. fx가. 그럼 fx를 통해 우리가 g'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 g'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gx를 구해야 돼요. 왜냐면 gx가 x축과 만난 점이니까. 그리고 최종 문제는 그 gx마저 적분을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gx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식의 적분을 해가지고 식을 계산할 수 없거든요. 치환적 부분적 적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라는 문제인가? 일단은 fx가 나와 있으니까 fx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 fx부터 한번 그려요. fx. 이 함수 이런 꼴인 거야. fx가 있고 그 fx가 지금 g'x하고 똑같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gx를 구하고 뭐 적분을 하건 뭘 하건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테그럴 gx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나와 있는 거는 얘만 딱 나와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fx를 구하는데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역시 뭘 구해야 됩니까? f'x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얘가 능력인 걸 찾아야지 그 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문제인 거야. f'x가 0인 걸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뭔가를 구하고 이걸로 fx를 구하고 fx로부터 gx 구하 이런 문제죠. 그래서 f'x를 구하겠습니다. 요거는 쉽죠? 됩니까? x 4제곱 플러스 1분의 4x 세제곱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값은 언제입니까? x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이런 겁니다.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크면 얘가 양수니까 함수가 증가고요. 0보다 작은 그래프가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예요. 뭐 2차 함수랑 비슷한 그래프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요 이게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상수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함수 fx는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죠. 또 x에다가 0을 집어넣을까? 1을 집어넣을까? 1. ln 2 빼기 ln이니까 f1이 0이에요. f1이 0입니다. 0을 집어넣으면 ln 1 빼기 그러니까 f0은 마이너스 ln 2가 되고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잘 봐요. 자, 나는 y는 fx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는 방법은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ln2를 지나고 그 다음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이 점의 좌표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 y는 fx입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얘가 g'x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하느냐? 나의 목적은 y는 gx를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y는 gx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gx를 미분한 게 이렇게 되고요. 그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이 g'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함수 y는 gx의 그래프 어떤 그래프입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마치 이걸 2차 함수 그래프로 생각하면은 이 그래프는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긴 거죠. 극대 극소일 때가 바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이런 그래프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마이너스 여기 0인점 있겠죠. 0인점 있겠죠. 이렇게. 자, 또 하나.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x축이 어딘지 모르게 원점 대칭 아니지만 어쨌든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대칭이 되는 거야, 이게. 점대칭인 걸 미분하면은 선대칭이 되고 선대칭인 걸 또 미분하면 점대칭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요거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x축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적분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얘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 뭐가 나와 있느냐? 아,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를, 그러니까 x축과 두 군데 만나야 되는 거니까 x축은 여기가 x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가 x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두 군데에서 만나는 방법은 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x축이 얘인지를 모르는데 문제에서 힌트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냐? 자, 동그라미 1번 조건에서 g의 마이너스 a 값이 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점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값이죠.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x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1이니까 1,0을 지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네. 이 값이. 왜냐면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 작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되면은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보다 큰 어떤 값에서 0이 되긴 하는데 문제에서 아까 마이너스 a,0을 지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gx가 되겠고 x축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거 알겠습니까? 최고 난도 문항, 최고 난도 문항. 자, 그랬을 때 이걸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gx를 적분한 걸 먼저 계산해. 그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a면 여기가 플러스 a인 거 알겠어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한마디로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gx, dx는 뭐냐면은요.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가 적분한 거니까 한마디로 요렇게 생긴 요 그래프하고 요 x축이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면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넓이. 이 넓이. 이게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근데 이걸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이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잘 보면 이런 관계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렇게 만드시면은 잘 봐봐요. 여기 위쪽 부분은 잘라갖고 여기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잘라면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자, 이 점 뭡니까? G0이니까 이 값은 G0 곱하기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니까 2a라고 여기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이 식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뭐냐? K를 구하는 문제니까 K 곱하기 A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가 뭡니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 fx 절대값이니까 얘는 지금 이게 fx잖아요.
그럼 절대값 fx는 절대값 fx는 뭡니까? 접올리니까 이런 그래프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그렇죠?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G'X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주어진 요 식이 뭐냐면은요. 이 오른쪽은 K 곱하기 A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 절대값인 게 뭐가 똑같으면 마이너스 G'X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fx가 G'X인데 지금 이게 fx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절대값이면 접어 올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를 적고 나면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gx가 되죠. 그다음에 G'X 적고 나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0부터 1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값이 k 곱하기 a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 g0가 되는 건데 g1이 얼마입니까? G1이 얼마입니까? 이 값이? G1이 0이 되죠. 0.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돼서 K 곱하기 A 곱하기 G0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K 곱하기 A 곱하기 G0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K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K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지. 그지? 대단한 문제입니다. 고3 올라가면은 EBS에서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게 수능에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쌤이 EBS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과 수학은 쌤이 다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상 그해 수능 특강의 가장 어려운 레벨 1, 2, 3 중에서 레벨 3가 제일 어렵거든요. 레벨 3 문항을 변형해서 만든 문제야 이게. 그래서 고3 올라가면은 그런 EBS 교재 문제들도 다 푸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면은 또 선생님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 마지막 한 문제 풀고 16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6-18번 증명 문제네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고 이런 거예요. A, B가 양수인데 뭐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A, B가 임의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임의의 숫자. 0부터 A까지 이걸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수식이고 요거 일단 이거 적분할 수 있잖아 우리가. 뭡니까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1 ln x 치환 적분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래 ln x 적분하게 되면 x ln x 더하기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잖아요. 그럼 이제 x ln x 플러스 1이면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1 더하기 c인데 어차피 이거 상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0부터 a로 만드시고 이거 적분은 쉽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x여서 이걸 또 0부터 b로 만드시고 여기 a, b 됐습니까? 그러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0이고 ln 1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a 더하기 1에 ln a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다 b를 집어넣고 나면 더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빼기 1이 되고 넘기니까 그냥 마이너스 ab가 되고 이거를 증명하는 문제인 겁니다. AB가 양수일 때 항상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인데 뭐 끔찍한 문제지. 엄청 복잡하죠.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요. 지금 이 문제처럼 A, B가 모두 변하는 이변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이렇게 A, B가 모두 변하면은 다루는 건 딱 하나야. A하고 B가 어떤 관계가 있는 함수 관계일 때. 그러니까 X하고 Y에 관한 식이 음함수 형태로 쭉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한 문자로 관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 문제처럼 둘 다 그냥 지 마음대로 A도 마음대로 변하고 B도 마음대로 변하는 문제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과정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간단한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이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부등식의 증명 문제니까 무조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변수가 A도 변하고 B도 변하는데 그중에서 B가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식을 B에 관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A는 일단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A를 일단 상수 취급을 해. 실제 상수가 아니라 상수 취급을 하고 그다음 B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B 자리에다가 쌤은 X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잘 봐요. 요렇게 있는 파트는 뭐 마이너스의 1 플러스 A의 X가 되는 거지. B 자리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x제곱이 되는 거죠.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전부 다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는 거야. 함수가 2의 x제곱 마이너스의 1 플러스 a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a 플러스 1의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항상 성립하는 임의의 x에 성립하는 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요 뒤에 앞에 부분을 갖다가 새로운 함수인 f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증명 어떻게 합니까? 함수 fx 그래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함수 fx 어떻게 그립니까? 극값 구하시면 되는 거죠.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미분할게요. 2x가 그대로 있고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남고요. 나머지는 미분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지. 는영이 되는 값을 얻으시면 되고요. 넘긴 다음에 계산의 값은 x는 ln 1 더하기 a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은 x가 ln 1 더하기 a가 될 때 이게 미분한 값이 는영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x가 커버리면은 요거 앞에 게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프는 전체 값이 양수가 돼서 미분한 값이 양수면 그래프는 증가고요. 여기는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극소값이.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요 함수값보다 x축이 아래에 있으면 무조건 요 값은 0보다 큰 거고요. 이 함수값이 만약에 x축이랑 똑같다고 하면은 요 값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죠. a,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이런 방법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의 괄호 열고 ln 1 플러스 a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x가 요 값일 때 이 y 값이 얼마인지를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2의 ln 1 플러스 a니까 뭐가 됩니까? 우선 ln 1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의 1 플러스 a의 ln 1 플러스 a가 되고 x의 ln 1 플러스 대입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플러스 a 더하기 1의 ln a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오잉? 잠깐만요. 이게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여기 x에다가 ln 1 플러스 a 대입하면은 지수의미과 로그미 똑같게 된 값은 그냥 1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잘못 썼어요. 네. 사라지고 이거는 또 요거랑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x축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함수 fx의 그래프의 최소값이 언제나 0이 되는 거예요. a, b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최소값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가 뭐 100이건 1000이건 만이건 임의의 숫자건 간에 무조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은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뭐 0보다 크다 조건 같은 게 이제 왜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현재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요 a랑 b가 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로그의 값 성립하기 위한 이유도 하나가 있고 첫 번째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또 그릴 때 이 그래프가 사실 지금 이게 x축이지만 사실 이게 x가 아까 b를 쓰면 x라고 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제 실수 전체에서 b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y축 여기다가 치면은 양의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수 조건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자 16단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17단원, 18단원, 19단원이 남았는데 요 세 단원은요 약간은 번외편에 좀 가까운 내용입니다. 물론 중요해. 특히 17단원 같은 경우는 뭐 수능은 자주 나오고 내신 자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도가 앞에 14, 15, 16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리고 또 앞에 연산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연산은 선생님 빠르게 진행을 하고 놓치면 안 되는 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쌤이랑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17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